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밤에 유령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닌 유령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고요한 시간에 염원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매번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잊고 싶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촛불을 켜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겨울밤의 유령과 함께 어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의 얼굴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화자의 입장이 되어 그때를 상상하면 한층 더 무서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공포심을 주는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그날의 일을 제보해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었고 지금껏 그때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기도 하고 죽도록 원망도 해봤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그나마 위안을 찾는 건 누군가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알리고 그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던 형편이라 최대한 빠르게 일을 시작해야 했고 운 좋게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들의 하청 업무를 하던 곳이었고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거래처를 방문해 접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실 영업이었지만 여자로서 처음 일을 했을 때는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름 거래 관계가 돈독하고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영업이라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았죠. 나이 많은 남자분들께 접대를 해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측도 나이스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녁을 먹으며 나름 친해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선배를 따라 처음 미팅을 하게 되는 거래처를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선배는 이미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라 큰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셨고 저 또한 나름 몇 번 해본 일이라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자리에 나가 명함을 교환하고 기분이 죽을 때 조깅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상쾌한 날씨에 기분이 좋았고 주변의 고요함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마음도 잠시 맞은편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과장님이었죠.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곧바로 경계를 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만나네요. 라고 인사하며 나름의 여유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조깅 중인 제가 조금 낯선 것 같다는 듯 왜 이렇게 늦게 조깅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몸도 좀 움직이고 싶었어요. 요즘 바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장님은 제게 따라오면서 같이 뛰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기에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뛰었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가족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 일에서의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어하자 그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마치 저에게 관심이 과하게 쏠리는 것 같았죠. 이렇게 혼자 조깅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니 저를 더 가까이 오게 하려는 듯했어요. 순간 기분이 나빠졌고 아니요. 저는 혼자 깨는 게 편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운 느낌이 들며 아니 왜 혼자 뛰려고 해? 우리 더 친해져야 하는데 라는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져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라고 말하고 급히 갈 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 과장님은 저를 붙잡고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가려고 해? 함께 더 끼자라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고 죄송하지만 정말 가야 해요 라며 재빨리 그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날의 조기는 제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깅할 때 그 과장님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누군가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그와의 관계도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고 저는 그 이후로 그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건 사람의 내면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갑네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 과장님은 저기서 자주 조깅하시나 보네요. 나도 운동 좀 하려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처음에는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그가 제가 예전에 마주쳤던 그 이상한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았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니 과장님은 잠시 망설인 후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지. 그래서 운동으로 털어보려고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느낀 공포가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조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장님의 눈빛은 뭔가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와의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는 조금 더 뛰다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정말 가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어.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멀어졌고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과장님과의 조문과 뭔가 불길한 예감으로 남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조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와의 대화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가 왜 저런 곳에 있었는지 왜 저를 쫓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밤에 유령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닌 유령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고요한 시간에 영혼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매번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잊고 싶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촛불을 켜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겨울밤의 유령과 함께 어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의 얼굴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화자의 입장이 되어 그때를 상상하면 한층 더 무서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공포심을 주는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그날의 일을 제보해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었고 지금껏 그때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기도 하고
죽도록 원만도 해봤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그나마 위안을 찾는 건 누군가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알리고 그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던 형편이라 최대한 빠르게 일을 시작해야 했고 운 좋게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들의 하청 업무를 하던 곳이었고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거래처를 방문해 접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실 영업이었지만 여자로서 처음 일을 했을 때는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름 거래 관계가 돈독하고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영업이라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았죠. 나이 많은 남자분들께 접대를 해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대척도 나이스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녁을 먹으며 나름 친해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선배를 따라 처음 미팅을 하게 되는 거래처를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선배는 이미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라 큰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셨고 저 또한 나름 몇 번 해본 일이라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자리에 나가 명함을 교환하고 기분이 죽을 때 조깅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상쾌한 날씨에 기분이 좋았고 주변의 고요함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마음도 잠시 맞은편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과장님이었죠.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곧바로 경계를 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만나네요. 라고 인사하며 나름의 여유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조깅 중인 제가 조금 낯선 것 같다는 듯 왜 이렇게 늦게 조깅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몸도 좀 움직이고 싶었어요. 요즘 바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장님은 제게 따라오면서 같이 뛰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기에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뛰었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가족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 일에서의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어하자 그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마치 저에게 관심이 과하게 쏠리는 것 같았죠. 이렇게 혼자 조깅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니 저를 더 가까이 오게 하려는 듯했어요. 순간 기분이 나빠졌고 아니요. 저는 혼자 끼는 게 편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운 느낌이 들며 아니 왜 혼자 뛰려고 해? 우리 더 친해져야 하는데 라는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져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라고 말하고 급히 갈 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 과장님은 저를 붙잡고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가려고 해? 함께 더 끼자라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고 죄송하지만 정말 가야 해요. 라며 재빨리 그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날의 조깅은 제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깅할 때 그 과장님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누군가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그와의 관계도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고 저는 그 이후로 그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건 사람의 내면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갑네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 과장님은 저기서 자주 중kin하시나 보네요. 나도 운동 좀 하려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처음에는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그가 제가 예전에 마주쳤던 그 이상한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았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니 과장님은 잠시 망설인 후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지. 그래서 운동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느낀 공포가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조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장님의 눈빛은 뭔가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와의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는 조금 더 뛰다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정말 가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어.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멀어졌고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과장님과의 조문과 뭔가 불길한 예감으로 남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조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와의 대화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가 왜 저런 곳에 있었는지, 왜 저를 쫓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